자, 6번에 기업 업무 추진비, 쉽게 말하면 우리 접대비 관련된 회계 처리 관련해서 한번 전표 처리하는 거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접대비, 접대 관련 카드 매입자료 입력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월 16일 날 주 하이마트에서 공장 원자재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노트북을 150만 원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자, 그럼 접대비, 그러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회계 처리할 때는 요 적요를 걸어주시면 요 적요에 기능이 내장돼 있어서 이게 접대비 조정 명세서, 즉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에 요 데이터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적요를 꼭 이렇게 잘 해답 그림처럼 걸어주셔야 돼요. 코드를.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불공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카드 매입이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기업 업무 추진비 대변에 카드니까 미지급금 국민카드 걸어주시면 되고, 이 공장 원자재니까 뭐 정확히 500번대로 걸어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해답에 남아 있는 그림과 꼭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요 적여도 꼭 요 동일하게 넣어주십시오.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그럼 교재 몇 쪽이냐면 93쪽이에요. 자, 1월 16일인가요? 자, 1월 16일 들어가서 차변에 우리 제조 관련된 5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이때 여러분, 요 기업 업무 추진비 계정, 여기다가 적요를 꼭 넣어주셔야지만 이게 어,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 조교를 안 걸면 이 데이터는 안 끌고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시한 거대로 해주세요.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자, 이거 신용카드 사용 일반 접대비다. 이렇게 해서 1번 적요를 걸기로 했죠. 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니까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같이 이 기업 업무 추진비에 포함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금액이 얼마예요? 150에 15만 원 더하면 165만 원. 그리고 어디 카드로 했대요? 보니까 국민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럼 미지급금에, 그렇죠, 국민카드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답 그림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농업인한테 구입한 접대비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법정 증빙을 미수취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 접대비 혹시 여러분 그 법정 증빙 수치 우리 관련해서 기억나세요? 3만 원 초과됐으면 접대비에 대해서 증빙 수치해야 되는데, 증빙 수치하지 않으면 3만 원 초과인데 증빙 수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우리 송금 불산입했었고 대신에 가산세는 매기지 않을게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똑같아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공장 원자재 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농산물 면세 품목을 300만 원 구입하고 농업인한테 계약서를 수령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법정 증명 서류를 미수취했대요. 그렇게 가정을 그냥 한 겁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 이게 증빙이 없으면 면세 품목이면 일반 전표에 입력해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요.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명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명건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자, 명건 3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은 빵원이고, 그리고 이 농산물은 공장 원자재 거래처 접대한 거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제조 관련된 걸로. 자, 그리고 적요는 일반 국내 접대비 이렇게 걸어주세요. 요 적요를 걸어야지만 이 데이터를 끌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명건으로 해가지고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자, 이렇게 농업인에게 구입한 경우에 송금 명세서를 만약에 제출하면 법정 증명을 받지 않아도, 법정 증빙을 받지 않아도, 여기 지금 법정 증빙입니다. 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쵸? 근데 경비동 송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우리 이론 수업할 때 한번 얘기했었죠. 자, 다만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송금 명세서 제출분에 대해서는 기업 업무 추진비 명세서에 직접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송금 명세서 제출했으면 직접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제가 그냥 증빙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송금명세서 제출 안 했다고 생각한다면, 송금명세서를 만약에 제출하면 이건 가산세는 매기지 않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한도 내에 이걸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제출하지 않은 걸로 그냥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송금 불산입 되는 거예요. 이걸 제출하면 송금으로 한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거고, 예, 참고하시고요. 자, 기업 업무 조정 명세서,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에서 요 상단에 계정 과목 설정을 클릭해서 이 조교에다가 여기 우리 제조와 관련된 조교에다가 접대비 설정을 이렇게 해주면 요거를 또 끌고 옵니다. 예, 끌고 오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어, 입력하는 걸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날짜가 며칠이냐 하면은 지금 날짜가요. 그럼 교재 보시면 3월 2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3월 매일 매출전표 입력으로 가야 되겠죠. 3월 2일로 매일 매출전표 입력을 열어주시고 3월 2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건으로 해서 농산물 접대 이렇게 한번 입력해 주세요. 300만 원 명건이에요. 증빙이 없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한 거죠. 면세 물건 구입했을 때 증빙 없을 때는 명건으로 김농민한테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보면 자, 그래서 김농민 걸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김농민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김농민에게 구입했다.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 자 차변에 우리 문제 보면은 공장 원자재 거래처 접대니까 500번대의 기업 업무 추진비 그죠 300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인데 요때 적용 2번을 걸어 달라라고 제시를 했어요. 자 대변에 보통 예금 그 다음에 300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해주시면 뒤에 접대비, 그러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에서 또 같이 한번 최종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제 뒤에 강의, 후반부 강의에 가서. 자, 지금은 이제 전표 처리만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자, 밑에 보니까 3만 원 초과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가 있어요. 그렇죠? 자,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접대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서 제가 이제 접대비라는 표현을 같이 써놨습니다. 자, 정규 증빙 미수치 자료입니다. 3월 2일 날 선물나라에 도국공사 관련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도국공사 관련됐으니까 이때는 또 600번대 코드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자, 2천만 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2천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여러분 현금으로 지출하고 이런 정규 증빙 뭐 생계하서든 이런 정규 증빙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생계와서 받았다 그러면은 매입의 불공 이렇게 해서 이제 매입매수표 입력할 텐데 증빙을 못 받았으니까 이거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기업 업무 추진비 이 도라는 거는 도국공사 600번대 코드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3만 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서 법정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전액 다 송금 불산이 됩니다. 대신에 우리 앞에서 강의에서 얘기했다시피 증빙 미수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뒤에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입력을 해보시죠. 자, 3월 2일자네요. 자, 그럼 일반 접표 입력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일반 접표 입력 3월 2일자로 가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차변에 어,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 2천만 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도급공사니까 600번대의 비용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자, 그리고 현금으로 지출했다 이렇게 문제 가정을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따로 적용을 하라고 제가 하지는 않았죠. 이렇게 해서 한번 기업 업무 추진비 입력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3만 원 초과 거래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요거는 정규 증빙을 받았어요. 그쵸? 요 위에 거는 증빙을 미수치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송금 불산입당하게 생겼고, 그죠? 밑에 거는 정규 증빙을 받았대요. 자, 3월 2일 날 선물나라에서 본사 영업부 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가전제품을 5천만 원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출하고 우리 정규 증빙, 즉 법정 증명 서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매입 매출원표 입력해서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된 매입세액은 쉽게 말하면 우리 접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생계에서 받았으니까 그렇죠. 매입에 불공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5천만 원에 매입세액 500까지 입력하시고 불공으로 입력하시고 자,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은 기업 업무 추진비에 포함시키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본사 관련된 거니까 800번대의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자, 또 보통예금 우리은행으로 줬으니까 보통예금 우리은행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불공 잡아주시고 여기 혼합으로 가서 800번대 기업업무 추진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만 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서 법정 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도 내에서만 송금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 한도에 대한 뭐 계산식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저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파트에서 이론 설명드리면서 실무 적용을 해볼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건.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요거는 매일 매출연표 입력으로 와서 자, 날짜가 언제예요, 여러분? 교재 보면은 교재 94쪽에 나와 있고 맨 밑에 넘겨보시면 95쪽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3월 2일이네요. 자, 3월 2일로 들어가니까 명건은 우리 아까 입력했던 자료고 자, 요거는 매입에 불공 자, 우리 해답에 있는 그림처럼 똑같이 넣어주세요. 품목 선물 세트 그 다음에 5천에 500 자, 거래처 코드는 선물 나라 맞죠? 자, 전자에 여 걸어주시고 분기 혼합으로 가서 자, 공제 못 받는 500만 원도 요 기업 업무 추진비에 다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 본사 관련된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 주시고 보통 예금인데 그렇죠. 우리은행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우리은행에서 지급했으니까 우리은행 코드 걸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은 이거는 생계하서 같은 법정 증명 서류를 받은 거니까 한도 내에서 이제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면 되고. 자, 또 여러분 3만 원 초과 문화 기업 업무 추진비다 이렇게 돼 있네. 여러분 이제 문화 접대비인데 쉽게 말하면 그 공연을 뭐 봤다든지 이렇게 문화 관련해서 지출한 거는 또 한도를 더 많이 해줘요. 예. 왜냐면 이렇게 문화 산업을 또 육성하고 이런 차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요거는 또 어떤 식으로 입력해야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3월 3일 날 문화공연에서 주식회사 문화공연이라는 어 여기 이 단체에 가서 이 회사에서 본사 영업부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어, 여기 지금 주식회사 문화공연이라는 곳에 가서 이런 공연비를 또 지출했나 봐요. 자, 근데 아직은 미지급했대요. 여러분, 빨간 색깔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해놓은 거는 그 오탈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여기 이제 수정이 되었을 것 같은데 혹시 수정되기 전에 구매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서 여러분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미지급했대요, 아직은. 그래서 전자생계한수를 수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 그렇죠. 이것도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된 매입세액이니까 이것도 매입의 불공으로 생계한수 받았다 하더라도 불공으로 해주시고 자, 금액은 400에 부가세 별도니까 400에 매입세액 40. 자, 공제 못 받는 40만 원도 기업 업무 추진비에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이거 영업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넣어주시고, 자, 조교는 일반 문화 예술 접대비라는 조교를 걸어주세요. 이 조교를 걸어줘야지만 이 조교 코드 값을 끌고 와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교를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업업무 추진비에다가 이렇게 일반 문화 예술 접대비 조교 9번을 꼭 걸어주셔야 돼요. 해당 그림처럼.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계에서 받은 거는 이거는 법정 증명서를 받은 거니까 3만 원 초과 거래 접대비에 대해서 한도 내에 송금이 인정되는 거예요. 다만 이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 이거에 대해서 추가 한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보시죠. 자, 요거는 매일 매출전표 입력으로 가서 여러분 교재는 95쪽 보고 있습니다. 날짜가 3월 3일이에요.
3월 3일로 들어가서 매입의 불공 맞죠? 예, 문화공영 접대 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문화공연비 접대. 자, 400만 원에 40만 원이고 우리 요 증빙을 주식회사 문화공연이라는 업체에서 받은 거죠. 자, 전자생계하서니까 여 걸어주시고, 자, 혼합으로 가서 차변에 800번대에 기업 업무 추진비, 요 적요를 꼭 걸어주셔야 돼요. 9번에 일반 문화 예술 접대비. 이해되죠, 여러분? 공제 못 받는 40만 원까지 같이 요 기업 업무 추진비에 들어가면 돼요. 아직 미지급하고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아직 미지급하고라고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또 해봤고요. 자,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번에는 이런 게 있네요. 자, 20만 원 초과 경조사 지출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20만 원 초과 경조사 지출. 그렇죠? 자, 3월 4일 본사 영업부거래처 축의금 50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출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지금 전표 입력을 하라는 건데, 자, 뭐 축의금 낸 거니까, 뭐 이거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죠. 그럼 혹시 우리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기준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20만 원을 초과했어요. 근데 아무런 증빙을 받지 않았어요. 사실 증빙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하여튼 증빙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다 송금물산입 되는 거예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이해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뒤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용을 또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기업 업무 추진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음, 3월 4일 일반 조표 입력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3월 4일로 들어가서 자,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우리 영업부거래처 축의금이니까 800번대로 이렇게 걸었고요. 그리고 적요 여러분 6번 걸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 경조사비 요 적요를 걸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업 업무 추진비에다가 9번 요게 아니죠. 8월 저기 3월 3일이 아니고 여기 잘못 열었죠? 예, 여기 있죠? 일반 전표 3월 4일 여기다가 6번에 일반 경조사비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 지금 입력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일반 경조사비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뭐가 나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 경비 지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뭘까요? 자, 3월 5일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경비를 100만 원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장부에 기록했대요. 이거는 회사의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니죠. 이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지출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 거네. 그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은행 보통예금을 지출했다. 뭐 법정 증빙은 수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 조표에다가 이렇게 지금 비용 처리를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12번 적요 개인적 용도의 업무 부관 비용이라고 걸어주세요.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이 코드 값들을 끌고 와서 이거 다 분류를 해줍니다. 프로그램이. 자, 그래서 일반 조표 3월 5일자에다가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그냥 했대요. 원래 회사의 비용이 아닌데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이 해답처럼 그대로 넣어주십시오. 자, 그럼 일반 조표 입력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일반 조표 입력 열어서 좀 내려볼게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교재는 96쪽입니다. 자, 3월 5일이네요. 3월 5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3월 5일.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이거는 이제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비용이죠. 이건 전액 다 송금물산입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세무조정을 한번 반영해 보자고요. 후반부에 가서. 자,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이렇게 코드 해답에 있는 그림처럼 똑같이 넣어 주십시오. 됐지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력하는 것만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를
뒤에 것까지 다 입력을 해놔 가지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뜨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저랑 하는 것만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결과는 도출이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사업상 증여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3월 6일 날 회사는 거래처 제가나라에 상품 원가 50만 원짜리를 시가 70만 원인데 이거를 영업부 거래처 선물로 제공했대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상 증여라고 하죠. 그럼 매입매출전표 입력에 우리가 이거 실제로 물건을 판 건 아니지만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죠? 매출에 이렇게 건별로 해서 입력을 하되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시가로 하는 거니까 시가 70만 원으로 반영하고 요 7만 원만큼은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단에 분기할 때는 이거는 제품을 매출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요 상품을 지금 접대비, 즉 기업 업무 추진비로 사용한 거니까 우리 회계에서는 타개정 대체에 해당이 되고 우리 회계는 이게 지금 외부에 판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소비한 거니까 이걸 원가로 대체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는 시가의 10%만큼이 부가세가 붙으니까 이 부가세까지 그냥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현물 접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현물 접대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요 적요를 꼭 이렇게 걸어 주셔야 돼요. 적요 10번에 거래처 현물 접대로 이렇게 걸어 주세요. 자, 요 해답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우리가 매출의 건별로 입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매출의 건별, 사업상 증여, 자, 시가로 입력해 주시고요. 하단에다가는 요 제품, 아니 상품이 빠져나갔으니까 타겟전 대체 걸어 주시고 기업 업무 추진비 57만 원 이렇게 걸어 주시면 돼요. 참고로 그럼 뒤에 가서 이제 우리 공부할 건데 지금 이해 안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적어 놨는데 우리 현물 접대를 하게 되면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 금액이 기업 업무 추진비, 즉 접대비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한도 초과로 송금물산이 되는 금액이 커지니까 이렇게 현물 접대비로 많이 접대를 하게 되면 이 원가 시가의 차익, 지금 보면 원가가 50이고 시가가 70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 20만 원도 이 접대비, 즉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이 기업 업무 추진비가 커질 수 있도록 크게 해가지고 송금불산입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 50만 원과 시가 70만 원의 차이 금액 20만 원만큼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에서 이거는 자동으로 반영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다시 또 처음부터 설명을 쭉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한번 듣고 그냥 흘겨 들으시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총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 그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가서.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전표 처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지금 이거 100% 이해를 해달라는 게 아니니까 제 말은 이런 거다라는 걸 개략적으로 잠깐 소개를 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렇게 잠깐 가볍게 듣고 뒤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할 거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날짜가 3월 6일이에요. 그럼 3월 6일로 들어가서 자, 우리 사업상 증여니까 매출의 건별로 해서 사업상 증여 시가 입력하고 자, 요 제가나라한테 지금 사업상 증여한 거고 자, 혼합을 눌러가지고 자, 대변에 여기 지금 상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으로 바꿔야죠. 8번 타개정 대체 걸어주시고 우리 회계로는 원가로 대체되는 거니까 이 원가 대체되는 거랑 시가의 10%한 요 부가세까지 합쳐서 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회계 처리하시되 여기 적요에다가 10번 거래처 현물 접대라고 꼭 걸어달라고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답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답은 97쪽에 나와 있어요. 97쪽 맨 위에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대비로 들어가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은 이게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이걸 제가 총정리를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때 이게 이 말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대비, 그러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회계 처리를 해봤고요. 또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